안녕하세요. 10분의 인문학 방구석 영화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보헤미안 랩소디인데요. 이 영화 덕분에 그룹 퀸이 90일의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죠. 브래디 사후 27년 만에 영화에 힘입어 그는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과 함께 브래디 머큐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퀸의 멤버인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를 다루고 있죠. 전기문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인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다룬 일대기적 구성 방법과 인물의 생애 가운데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만을 집중 조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은 통상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영화는 집중적 구성 방식을 많이 따르는데요. 이 책은 스페인 출신의 일러스트 알폰소 카사스가 쓰고 직접 그린 책으로 프레디의 삶을 일대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프레디 머큐리는 3번 태어났다. 첫 번째 생에서는 파로코 불사라, 두 번째 생에서는 프레디, 세 번째 생에서는 전설이라 불렸다. 대단한 극찬이죠. 이제 책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프레디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원래 이름은 파로코 불사라인데요. 그가 개명을 하는 과정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봄베이에서 학교를 다니던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과 밴드를 하면서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프레디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소년이었지만 무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자아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평상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무대에 섰다고 하죠. 대중 앞에서는 담대하고 일상에서는 극도로 소심한 이중성은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프레디라는 이름 뒤에는 알트 에고라는 또 다른 자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런던의 스마일 팀과 합류하면서 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성을 바꿉니다. 머큐리로 개명을 하는데요. 그의 노래 My Fairly King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 보면 신의 전령인 머큐리에게 바치는 경의의 표현으로 이런 성을 썼다고 합니다. 파로코 불사라는 이렇게 대범하고 경이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는데 그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이제 오래도록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올 때 자신의 옷이 필요했는데요. 글램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램룩은 1980년대를 수놓았던 대표적인 트렌드로요. 아주 화려하고 볼륨 있는 살아있는 룩이라고 합니다. 지금 프레디 머큐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죠. 글래브너스가 그 어원인데요. 그의 의상이 화려해질수록 사실 또 그의 내면은 더욱 소심하고 고독한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화려한 이면 뒤에는 고양이와 조용히 놀고 있는 프레디의 모습이 일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덴티티라는 영화도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자기 안에 너무 많은 자기가 있어서 고민인 분들은 프레디를 보면서 위안을 좀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창의적이고 개성이 있으며 의욕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밴드가 성공 가도를 달릴수록 그는 더욱 세상과 단절되어 갔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연주하는 부적응자들이에요.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그는 어쩌면 창작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술가들이란 현실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도 같고요. 천재소녀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이 했던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1995년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강은 19살에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작품으로 세상에 등장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나를 파괴할 권리를 외친 작가, 또 기행을 일삼았던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예술가들을 보면 신은 창작의 영광을 주는 대신에 지독한 고독과 자기 파괴의 유혹을 작가에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재들이 세상과 타협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음의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세상과 불화했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박명옥 작가가 쓴 것으로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인데요. 파졸린이나 안토니오 가우디 등 시대와 불화했던 예술가 17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라는 한 인물도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면요.
그는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거치우고 고독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니체가 말하기를 광기에 반대되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길들여진 두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익숙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삶을 좀 고민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5년 거 유명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발표하는데요. 당시 곡의 길이도 6분이나 되고 아카펠라, 락, 발라드 등 5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렴구가 반복되지 않는 등 기존의 통념과 규칙을 완전히 깬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곡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그게 더하여서 가사 또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죠. 사형수의 실화를 듣고 곡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의 이야기라거나 심지어 꽈미의 이방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자기 안에 있는 남자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한 내적인 여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프레디는 살아생전 가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모두 우리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무대에 서게 되죠. 1985년 7월 13일 영국 웸벌리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라이브 에이드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기하 구호를 위해서 밥 겔도프와 미츠유로가 기획했는데요. 이 공연은 7만 2천명 이상이 응집했다고 하죠. 150개국에서 19억 명이 시청을 했다고도 하고요. 영화의 마지막 20분은 당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고요. 배우들의 싱크로율이 거의 90%에 가깝다고도 하죠. 또 프레디 머큐리가 환생한 듯한 연기를 보인 라미 말렉의 그 무대도 대단했었죠. 관객들의 떼창 장면도 퀸의 팬들이 하나씩 녹음을 하여서 믹싱을 하여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충분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무대에 서기까지 밴드 팀원들 간의 갈등도 있었죠. 프레디 머큐리와 팀원들 간의 갈등이요. 하지만 이 말을 남기고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대에 서는 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이 무대에 서지 않았는데 공연이 끝난 다음날 아침 눈을 뜬다면 이 무대에 서지 않은 걸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엄청난 공연을 TV로 본 프레디 머큐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꼬맹이가 드디어 해냈구려 라고 말이죠. 예술적 기질이 풍만했던 프레디와 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 아버지와는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무대로 좀 화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45살의 나이에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심지어 92년 추모 공연 행사는 중계방송조차 되지 않았죠. 그의 대표작인 보헤미안 랩소디도 금지곡이었고요. 그렇지만 천만 관객은 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싱어롱 영화관이라고 하여 관객들이 함께 노래 부르는 상영장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기성세대의 레트로, 즉 복고풍과 신세대의 신복고풍인 뉴트로가 맞물려서 보헤미안 신드롬으로까지 발전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그를 열렬히 환영하고 그를 이렇게 가슴에 품은 건 어쩌면 이 한마디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죽는 날까지 음악하는 거, 그거 하나야. 프레디가 사망한 날인 1991년 11월 24일은 프레디 머큐리가 마지막으로 태어난 날이기도 했다. 그날 한 남자가 죽는 대신 전설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대단한 찬사를 남기며 이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그의 음악에 집중하여서 멋진 소리를 잘 살려놓았다면 알폰소 카사사는 프레디의 삶을 일대기적으로 잘 구성해 놓았습니다. 니체는 하나의 예술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자가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신만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범을 거부하고 삶에 충실했던 프레디 머큐리. 그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이름과 옷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생이 참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의 삶이 너무 찰나처럼 왔다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는 김선우 시인의 낙화 첫사랑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프레디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흑백 사진 속에서 낡은 신발처럼 그는 오래도록 우리 안에 깊은 발자국을 남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분의 인문학 방구석 영화관은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